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울산 석유화학단지로의 확장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63년 12월에는 울산에 정유공장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1964년 1월 유조선 걸프 이탈리안호가 중동 지역으로부터 원유를 싣고 한국에 들어왔고 45일간의 시운전을 거쳐 1964년 4월 1일부터 석유류 제품의 국내 생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고도의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정유 산업이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62년 4월에는 미국 UOP사와 기술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울산에 정유공장 건설을 위한 예비조사를 의뢰했습니다. UOP사는 예비조사 및 기본 설계를 수행했으며 정유공장은 상압 증류설비, 강압 증류설비 및 아스팔트 산화공정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국내 최초로 건설된 상압 증류설비는 일산 3만 5천 배럴 규모로 화학적 변화 없이 성분의 특성을 이용해 물리적으로는 단순 분리하는 공정이었습니다. 가장 경질의 액화 석유가스를 비롯해 나프타, 등유, 경유 및 중유, 잔사 유분으로 분리했습니다. 단순 정제 설비라 할지라도 고도의 물리화학적인 원리가 활용되고 최신 시스템 공학이 집합된 거대한 장치 산업이며 일개 단지 건설에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한 자본 집약적 장치 산업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고온 고압의 촉매 공정이 필요한 고도화 설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설계, 시공 및 운전 정비 측면에서 난이도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상압 증류시설 및 가막 증류시설 등 단순 정제 공정이라 할지라도 당시 국내의 낮은 기술 수준으로는 설계 및 운영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석유 정제 산업에 필요한 자본, 원료, 기술 및 노동력 등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식민지기에 일부 정유공장 운영과 관련된 기술력이 남아있었다 하더라도 국내 최초의 정유공장은 설계, 건설 및 운영까지 외국 기술에 대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UOP사가 기술 용역 및 기본 설계를 담당했고 플로어사가 상세 설계 및 기자재 발주를 담당했으며 걸프사가 원유 공급 및 공장 운영 등을 주도했습니다. 부대 설비 공사를 위해 원유 탱크를 포함한 저장 탱크 공사는 미국의 CBI가 참여했습니다. 대한석유공사의 정유공장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실은 외국 기업인 미국 걸프사의 경영 참여였습니다. 당초 정부는 정유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해 순수한 국내 자본으로 건설, 운영하고자 했으나 부족한 외환 사정과 국내 자금 사정의 악화로 인해 공장 건설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외환 등 자금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정유공장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기술이나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으므로 국내 자본에 의한 대한석유공사 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쉘, 에소, 모빌, 칼텍스 및 걸프 등 미국의 5대 석유회사의 투자 의사와 차관 조건을 타진했고 이 중 가장 우호적인 조건을 제시한 미국 걸프사와 자본 참여, 원유 공급 계약 및 기술 원조 계약 등을 골자로 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걸프사가 제시한 조건은 유공 주식 25%를 취득하여 경영에 참여하고 2천만 달러의 장기 저리 차관을 제공하겠다는 제의였습니다. 그렇게 걸프는 한국에 진출한 최초의 거대 외국 기업이 되었습니다. 대한석유공사는
계속 사업 확장을 하였습니다. 1964년 9월에는 석유 제품의 도입, 관리, 판매를 전담하던 대한석유저장회사를 인수함으로써 서울 왕십리 및 부산 영도, 사당, 초량에 있던 저유소와 전국 35개 대리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LPG, 아스팔트 등의 특수 제품 판매를 위해 전국 17개소에 새로운 특약점을 개설하였습니다. 대한석유공사는 이와 같이 정유시설을 건설하고 저장, 판매 체계를 확보, 발전시켜 갔습니다. 대한석유공사 울산정유공장의 가동 초기 국내 석유 소비 구조는 중진류에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중진류 편중 등 제품 수요와 생산 제품 간의 불일치로 일산 3만 5천 배럴 공장의 가동률은 50% 정도에 머물렀으며 휘발유는 남아서 필리핀 등에 수출하고 부족한 중진류는 사우디 및 일본 등에서 수입해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때의 수출은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국내에서 남는 생산물을 해외에 판매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전체 석유 소비 증가율은 1965년 33%, 1966년 48%, 1967년 72%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1964년부터 1969년까지 국내 석유류 소비는 연평균 48% 성장했으며 경제 계절 및 산업 구조 현대화 등에 따라 유종 간의 수급 구조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즉, 1964년 전체 석유 소비의 51%를 차지했던 중유는 연평균 5%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1% 수준이던 벙커 CU는 산업용 연료의 급증에 따라 5년 동안 250배가 늘어나 1969년에는 전체 소비량의 45%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비료공업 등 석유화학공업의 발전으로 나프타 및 솔벤트 등 비에너지유 수요도 증가했고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아스팔트 수요는 1964년 5만 배럴 수준에서 1969년에는 16배가 늘어난 80만 배럴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급증하는 국내 석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966년 5월 일산 6만 배럴 규모의 제2정유공장 건설에 실수요자를 공모했고 제2정유공장 건설의 실수요자로는 1966년 11월 럭키가 칼텍스와의 제휴로 선정되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대한석유공사는 국가의 경제성장과 함께 증가하기 시작한 석유 제품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1967년 5월 제1 상합증류시설을 일산 5만 5천 배럴 규모로 확장하고 이어 1968년 4월에는 일산 6만 배럴 규모의 제2 상합증류시설을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일산 550배럴 규모의 윤활유 배합 공장을 완공하고 윤활유 제품 판매를 하나의 새로운 사업 형태로 분리 수익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1960년대 후반 국내 석유 제품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유시설의 확장 및 석유화학 산업 진출에 필요한 투자자금 조달을 위해 걸프사와 제2차 주식 인수 계약과 관리 운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1970년 걸프사는 대한석유공사의 주식 50%와 경영권을 확보해 1980년 철수할 때까지 10여 년 동안 대한석유공사를 운영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 시기에는 국내 타 정유사들 역시 외국 메이저사가 운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국내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1966년부터 진행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중점 사업으로
석유화학 산업을 결정하고 석유화학 사업의 핵심 부분인 나프타 분해센터의 주관 사업자로 대한석유공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대한석유공사는 나프타 분해센터 건설 사업을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을 주로 생산하는 올레핀 계열 제조시설 건설 사업과 벤젠, 톨루엔, 자일렌을 주로 생산하는 방향종 추출시설 건설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석유공사는 1970년 5월 연산 21만 6천 톤 규모의 방향족 추출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한 데 이어 1972년 10월에는 에틸렌 기준 연산 10만 톤 규모의 나프타 분해센터를 완공하고 이듬해 3월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대한석유공사는 기업 차원에서는 기존의 정유산업 일본도에서 벗어나 사업의 다각화와 수익원의 다변화를 추진할 수 있었고 석유화학 산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1970년대에 진입하면서 국가 경제 규모의 급속한 팽창과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은 국내 경제의 석유 의존도를 심화시켜 정유산업의 시설 확대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대한석유공사는 1972년 10월 일산 11만 5천 배럴 규모의 제3 상합증류시설을 가동하고 1974년 6월 제2 상합증류시설을 일산 11만 배럴 규모로 확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971년 6월에는 일산 10만 배럴의 송유 능력을 갖춘 울산, 대구 간 장거리 송유관을 완공하고 서울, 광주, 마산, 군산, 제주 저유소를 연이어 개소하여 더욱 효율적인 석유 공급 체제를 갖춰 나갔습니다. 1973년에는 국내 최다 석유 대리점인 흥국상사를 인수함으로써 판매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계속 유지해 나갔습니다. 대한석유공사의 나프타 분해센터를 축으로 한 울산 석유화학단지는 계열업체 17개사를 통해 20여 종의 관련 제품을 생산해내게 되었으며 이들 계열업체에 기초 원료를 공급해온 대한석유공사는 기존의 에틸렌 기준 연산 10만 톤짜리 나프타 분해센터를 1978년 3월 일산 15만 5천 톤 규모로 확장합니다. 또한 윤활유 사업에서도 급속한 신장을 보여 가동 초기 일산 550배럴 규모이던 윤활유 배합 공장을 일산 2000배럴로 확장하는 공사를 1980년 3월 완공합니다. 그런데 1970년대 초에 시설 확장과 석유화학 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 자금 조달은 걸프의 지분 확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회사 경영권은 걸프로 넘어가게 됩니다. 걸프는 대한석유공사 주식 25%를 추가로 인수함에 따라 1970년 8월부터 1980년 8월 철수할 때까지 10년 동안 경영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를 통해 걸프 경영 체제 하에서 대한석유공사는 국제 메이저 석유회사의 선진 경영 기법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기회를 얻었지만 성장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발생한 두 차례의 석유파동은 국내 정유산업의 수익성 약화를 초래했고 대한석유공사는 석유화학과 윤활유 부분에서 비교적 양호한 수익을 얻고 있었지만 전반적인 악화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대한석유공사의 을 갖고 있던 걸프는 이러한 경영 여건, 걸프 자체의 공급 능력 악화 상황이 불리해지자 1980년 1일에 주식의 10%에 해당하는 주식을 모두 정부에 인도하고 그래서 철수하였습니다. 정부는 대한석유공사를 로 결정하고 석유공사 인수 를 대상으로 원력, 자금력,
능력 등 제반 검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주경 현재 대상 업체로 되었습니다. 당시 주식회사 성경은 규모는 작은 편이었지만 종합상사로 일당 5만 배럴의 사우디산 원유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5번째 강의로 SK에너지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6번째 강의에서는 SK에너지의 확장이라는 주제로 걸프사의 대한석유공사 운영과 철수, 그리고 SK의 대한석유공사 인수와 이후의 성장에 대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